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승희. 난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데 앉아있으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6살 터울인 승철 오빠보다 먼저 결혼한 나는 회사도 다니며 집안일도 하고 있다. 오빠는 약혼자인 유진 씨에게 내 장애에 대해 얘기했고, 유진 씨는 그런 나를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다니 대단하다, 멋진 여동생인걸? 이라며 나를 받아들여줬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난 외동이라 여동생이 갖고 싶었거든. 그래서 승희 씨가 내 시누이가 되는 게 너무 기뻐. 그래서 말이야, 승희 씨랑 친해지고 싶은데? 라며 어른들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하지만 연락처를 준 게 잘못이었다. 오빠의 결혼식이 며칠 뒤로 다가온 어느 날 웬일로 새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처음으로 온 전화였다. 뭐지? 결혼식 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있지, 결혼식 말인데 승희 씨는 안 오면 안 될까? 라는 말을 들었다. 잠시 내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 새언니가 맞았다. 내가 알던 새언니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말투였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문을 몰라 물었더니, 나랑 승철 씨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장애인이 오면 그게 무슨 망신이니? 핑계라도 좀 대서 결혼식에 빠져줄래? 장애가 있는 건 맞지만 말 안 하면 모를 정도인데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지만 그게... 너무나 떳떳하게 말하길래 당황스러워서 말도 잘 안 나왔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곧바로, 그리고 승희 씨 대기업 다니니까 돈 많이 벌겠네? 오빠 결혼식이고 장남이니까 축의금 500만 원은 내야지. 그리고 유럽 여행도 자주 간다며? 우리 신혼여행 유럽으로 갈 건데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도 부탁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방금 전에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었으면서 축의금과 여행 준비를 태연하게 부탁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지금껏 내가 알던 새언니는 어디 갔나 싶었다. 방금 얘기로 새언니의 본성을 알아버린 난 결혼식에 갈 마음도 사라져서 알았어요, 안 갈게요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멋진 여동생이라고 할 땐 언제고? 너무 화가 났다. 하지만 오빠 결혼식에 우리 가족들도 가기로 되어 있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난 결혼식에 안 갈 테니 남편만 가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러면 나도 안 갈래. 아내가 모욕을 당했는데 결혼을 축하할 정도로 착한 사람은 못 되거든. 직장도 집안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승희는 손가락질 당하거나 남들 보기 창피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서 난 정말 기뻤다. 하지만 나는 착한 성격은 아니라 사실 결혼식에 오지 말랬을 때부터 쭉 통화를 녹음해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곧바로 부모님과 오빠, 처가댁에 말씀드렸다. 물론 녹음도 들려드렸다. 처가댁에서는 처음에는 설마 우리 딸이 그렇게 심한 말을? 이라며 믿지 않았지만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말뿐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뻔뻔하게 돈까지 요구하는 건 선 넘었지. 나도 솔직히 상처를 받았고 거기다 500만 원이라니. 자기가 연예인도 아니고 몰상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나랑 남편은 결혼을 일찍 했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둘이서 여행을 즐기는 것뿐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난 싫었다. 물론 적금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울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무례한 말이나 들어야 하냐고. 녹음을 들은 부모님과 오빠는 이게 대체 뭐니? 승철아, 네가 설명 좀 해봐. 나도 모르는 얘기야. 이런 여자랑 결혼이라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금쪽 같은 딸이 그런 모욕을 당한 것에 화가 난 부모님은 결혼을 맹렬히 반대하셨다.
결혼식에도 안 오고 절연도 불사하겠다 하셨다. 오빠는 상심에 빠진 듯 보였다. 엄청 착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 상심이 크겠지. 본성을 알고 충격이 큰 것 같았다. 오빠는 유진 씨와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지만 당연히 반발이 나왔다. 난 잘못한 거 없어.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한 소리였다고. 날 위해서라고? 난 단 한 번도 내 동생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내가 아니라 널 위한 거였겠지. 내 동생을 모욕하지 마. 내 동생은 남들 보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 부끄러운 건 바로 너야. 거기다 축의금을 금액까지 정해서 내놓으라고 해? 상식이 있는 거야? 오빠가 남편이랑 같은 말을 해줘서 정말 기뻤다. 다른 사람들도 오빠가 펼친 정론을 듣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저쪽 부모님은 입을 옴짝달싹도 못했다. 결국 유진 씨 아버님이 사과하시고 파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식은 취소됐다. 거기다 신혼집에 든 비용과 결혼식 취소 비용을 전부 변상하셨다. 유진 씨의 결혼 적금으로 모아뒀다는 돈의 일부를 나에게 위자료로 주셨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란 건 어머님이 휠체어에 타신 거였다. 게다가 어머님이 휠체어에 타게 된 이유는 유진 씨가 운전하던 차에 탔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진 씨는 운전 중에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어머님께 주의를 들었고 다시 운전에 집중했지만 어머님이 졸기 시작하자 다시 게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게임에 몰두하다가 그대로 차선을 벗어났고 결국 전봇대를 박은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이 앉은 쪽이 전봇대와 충돌해서 그 후로 어머님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한다. 평생 동안 말이다. 하지만 유진 씨는 우리에게 자기 과실이라는 걸 쏙 빼놓고 얘기한 모양이었다. 그 얘기까지 들어간 녹음을 들은 어머님은 통곡하셨고 유진 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거 괜히 낳았어. 라는 말도 들렸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네 엄마는 널 탓한 적 없었다. 라며 아버님도 화를 내셨다. 유진 씨 말로는 선천적인 경우가 장애인이고 엄마는 사고 때문에 장애를 얻은 거라서 다르게 생각했다고 한다. 나는 그 대화가 더는 듣기 싫어서 2층 내 방으로 갔지만 2층에서도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 씨 어머님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유진 씨는 결국 처분을 달게 받았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일이 마무리된 것 같았다. 심지어 부모님과 연도 끊겼다고 한다. 그때 위자료 등 여러 배상을 유진 씨에게 청구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빚에 몰려 살게 됐다고 한다. 오빠는 2년 뒤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 여자분은 우연히도 손에 작은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내 장애도 잘 이해해줬고 거짓없이 상냥한 성격이었다. 오빠는 연애 중에 그분에게 한번 파혼했던 일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한다. 그때 내 얘기도 한 모양이었다. 그랬더니 마치 자기가 그 모욕을 들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렸단다. 뭐, 난 그런 일로 좌절할 만큼 멘탈이 약한 편은 아니지만 날 위해 눈물을 흘려준 건 정말 기뻤다. 그런 새언니와 나는 지금 진짜 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다. 유진 씨는 그 뒤로 막대한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한다고 한다. 새언니와 쇼핑하던 중 우연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유진 씨를 봤지만 부시시한 머리에 피부도 거칠어져서 삶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자업자득이지 라고 생각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